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이 경선을 치를 지역과 후보자들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우선 광주 3곳의 지역구에 경선 후보자들이 정해졌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8개, 전남 10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경선을 치를 선거구를 밝힌 곳은 3곳입니다. 광주 동남 갑과 북갑, 북을로 각각 2명의 경선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가 맞붙는 구조입니다. 동남 갑에서는 윤영덕 현 의원과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이, 북갑에서는 조호섭 현역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가, 북을 지역구는 이영석 국회의원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1대1 경선을 치릅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일단 지역 3개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 대진표는 완성됐지만 일부 예비 후보가 중앙당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변동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동남갑 출마를 준비하던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경훈,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소장, 북갑의 도전장을 낸 문상필 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은 각각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북갑의 진선기, 북을의 김세미가, 조연환 예비후보는 공천 배제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경선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데 최종 후보는 21일에 발표됩니다. 이날 발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남 10개 선거구 경선 후보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나지 않아 설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 역시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이 곧 당선인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 컷오프 윤곽이 확정될수록 당내 갈등도 커질 수 있어 폭풍전야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총선 영입인재 14인을 소개하는 첫 순회 콘서트를 열고 텃밭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류사명, 이재은 전 총경, 이훈기, 노종면 전 기자,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등 당이 영입한 총선 인재와 또 당원 500여 명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비판하고 총선에서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치매는 조기 진단만 잘 돼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요.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 독성 물질을 기존 검사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굳이 비싼 검사료를 들이지 않아도 돼 적극적인 치매 예방 치료의 돌파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같이 형형색색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사진. 알츠하이머를 앓는 쥐 뇌에 있는 독성 단백질이 형광신호와 결합해서 빛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매는 이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면서 신경염증을 유발해 뇌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내는 게 치매 치료에 있어 핵심이었는데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독성 단백질을 찾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성 단백질 응집체에 달라붙는 형광 물질을 개발해낸 건데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단백질을 형광 물질을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잡한 검사 없이 단순 피검사를 통해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합을 하면 약간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형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증세를 보이기 전에 혈액에서 이게 검출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이미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가득 차 버렸을 때 병원을 찾아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낼 검사 장비가 전국에 약 200대밖에 없어 예약하는 데만 최대 반년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한 회당 150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방사능 추정 물질을 혈관에 넣어야 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 개발로
10,000원 이하로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검사법이 완성화가 되면 전 국민이 언제든지 치매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임상시험과 안정된 기술 확보가 모두 이루어지면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치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했던 치매를 새로운 조기 진단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의대 신설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19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전남이 기다렸던 지역 의대 신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이번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결정하여 2025년도 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지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근데 1단계 허들을 넘었으니까 근데 2단계 허들을 통과할 때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전라남도 역시 내십 이번 정부 발표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듯 이번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의 병의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국립의과대학 신설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우리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지만 전남 의대 신설 계획을 정부가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다른 지역 유출률이 전국 평균의 2배인 의료 취약지 전남.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다시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곡성과 구례에 소방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전남 22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가 생긴 건데요. 화재 대응뿐 아니라 소방 행정 업무도 볼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주택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고 곳곳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새벽 구례군 문청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 전체를 태웠고 87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례에 소방서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당시 구례 119 안전센터에는 물 용량이 적은 소방차밖에 없어 불을 끄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순천 소방서에서 소방차 지원을 받기 전까지 30분 동안 화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구례는 순천 소방서 관할이었는데 지난달 구례 소방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3개 과와 1개 안전센터, 2개 구조대로 운영되고 107명의 소방 공무원과 소방장비 23대가 배치됐습니다. 구례 소방서가 개청됨에 따라 정형화된 전문 구조대가 새로 설치가 되었고 대형 화학차 등 고성능 장비가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소방서가 없었던 곡성도 구례 소방서에 앞서 문을 열었습니다. 곡성은 그동안 담양 소방서 관할이었는데 거리가 최대 50여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던 구례와 곡성에도 소방서가 생기면서 전남 지역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곡성 소방서도 3개 과와 2개 안전센터로 운영되며 소방 인력 121명, 소방 차량 23대가 배치됐습니다. 특히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차, 유류 화재 등을 진압할 수 있는 화학차 등 각종 장비를 확보해 곡성의 안전을 든든하게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민들은 더 이상 다른 지역 소방서로 가지 않고 새로 생긴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 점검 등 행정 업무도 볼 수 있게 돼 편리함도 커졌습니다. 곡성 소방서 신설로 국민들에게 고품질 소방 안전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담양군으로 오가던 곡성 군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곡성과 구례의 소방서 설치가 완료되면서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 안전망이 구축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 상당수가 20, 30대 사회 초년생이라 대출 이자와 법률 상담 비용 등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는 20여 명. 대부분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 30대 청년으로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세 대출 이자 등 돈 걱정이 컸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하는데 전세값이 집값을 웃도는 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자비, 대출 관련 이자비,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거주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미래 어떤 경제적인 안정 측면에도 엄청난 손실을. 집을 둘러싸고 민영사상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부담입니다. 다들 직장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 시간 내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서류 떼는 것도 그렇고. 순천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피해자 인정이 우선인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도 상담하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천 전세 사기 피해자 100여 명은 곧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있다는 지난해 7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수사에 오던 검찰이 전세 사기범 70대 이모 씨를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본인의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100여 채를 확보했고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50명에게 보증금 44억 원을 가로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무부가 자신을 징계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다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